우리나라 축구 유소년 지도자 때문에 망한다. 유소년 선수들이 무엇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오늘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오늘 아이고 추구형은 뭘 또 저렇게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나.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부모님들만이 추구형 TV를 최대한 시청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가장 축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추구형 TV 윤화평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방송 많이 보셨어요. 지난주 편 22화 방송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들 축구 선수로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도대체 뭐냐?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와 같은 상황 격하게 공감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구형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진짜 극히 일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추구형이 이제 방송을 할 때 좀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방송이 유튜브기도 하고, 물론 이 정규 방송이나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이나 이런 그 종류의 방송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못 하겠죠. 우리 아들을 왕따로 만들으라는 선생님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도 축구가 최고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고 추구형은 뭘 또 저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제가 극단적으로 말을 안 하면 부모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사회적 위치나 경험들도 있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력도 있으시고, 여러모로 인생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시고 대해석을 해서 알아들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희 방송을 보실 때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부모님들만이 추구형 TV를 최대한 시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고,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많은 이야기 중에 모래주머니 이야기 나왔어요. 이제 요즘에는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모래주머니가 중량으로 해가지고 진짜 모래는 이제 없어요. 진짜 모래 차고 막 뛰어다니시면 안 돼. 뭐 요런 거는 이렇게 팔에 차고, 요런 거는 이제 발에 차고 일주일 내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 선수들이, 초등부 선수들도 이제 문의 많이 주셨는데, 초등부 선수들은 모래주머니를 신체 발달 좀 된 선수들은 좀 차도 되고, 초등부 선수들조차도 저는 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등부는 한 5학년 겨울부터 혹은 6학년 겨울 때부터 5, 6학년 선수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 3, 4학년은 제가 이거는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실험을 UFC 선수들 데리고 실험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계 시즌입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올 시즌도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새로 입학한 선수들,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선수들,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중2병, 중2 선수들, 다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투기에 성과가 있었고, 우리 아들 정말 잘 커나가고 있어. 요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많다. 오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재미나게 부모님들께 오늘 방송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Okay, let's go. 또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따야 되니까 이건 썸네일 따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유소년 지도자 때문에 망한다. 유소년 지도자라면 초, 중, 이 레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도자들 그 뭐 때문에 한국 축구가 망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망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유청소년 그리고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 무엇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오늘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오늘 원래는 이거 멤버십으로 방송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차 아메리카노는 아주 잘 마시고 있습니다. 추구형 팀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지도자들이 뜨끔하실 거예요. 혹시 저 내 얘기인가?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도자를 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희생이 없이는,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이제 아이의 희생, 그런 것들이 없이는 선수로 발전해서 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이제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또 저희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추구형은 옛날 얘기, 그리고 요즘 얘기, 그리고 앞선 얘기들을 차차차 해드릴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찍는 건데요. 저희 때는요, 강압적인 축구에
정석이었어요. 정설. 강압적인 축구라 하면 뭐냐면 감독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뭐 매를 맞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요렇게 당해도 그때 당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선수한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툭툭 아웃사이드로 패스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웃사이드 패스를 가르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아웃사이드 패스를 하면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바로 나와. 멕시코 선수들이 했던 뭐 블랑카나 클린스만이 톡 잡아놓고 때리고 등진 상태에서 수비를 멀게 해가지고 슈팅 펑펑 때리고 그런 기술들을 쓰면 싸가지 없는 선수가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축구의 한계였습니다. 한계.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들은 그때는 굉장히 많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축구를 싫어하고 축구계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지도자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인성적인 부분에서 양쪽으로 방향이 갈려요. 저 또 추근형 뭔 얘기 하는 거야. 오늘 조회수 많이 나오겠어. 이거 지도자 때문에 뭐 이게 무슨 축구가 망한다고? 우리 지도자들 까는 거 아니야? 까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산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단은 초등학교의 명문 클럽이나 명문 팀의 축구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막 찾아오는 구조잖아요. 거기 이제 명문이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인성적으로 아니면은 그 동반자 정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잘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부모님들 진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축구 계통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계통을. 오로지 지도자만 믿고 지도자만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축구를 배우면서 육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보세요. 선수가 그리고 선수의 가정이 그리고 지도자가 함께 이 선수를 키워야 되는 구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들리는 소리는 저 미친놈 아닌가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지도자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을 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 축구협회 위치 이거 완전히 그냥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미생이라고요. 자, 축구협회는요 엄연히 따지면 유령단체입니다. 우리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구협회를 만들었고 그 협회 수장이 기업인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축구협회를 운영하면서 축구협회에서 이제 후원을 받겠죠. 축구협회에서 후원을 받는 루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수들의 상품성이에요.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 나이키를 입고 이런 거를 딱 입고 그네들이 출전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게 다 그 기업 발전이나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를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러고 끌어내리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보셨잖아요. 청문회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초등부가 중등부가 고등부가 이 돈이 되는 리그가 아니다. 이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이제 알아주셔야 합니다. 지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개인 클럽이 없이는 한국 축구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저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각 팀끼리 클럽 팀끼리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잖아요. 살아남지 못한 클럽에서는 선수들이 여기를 오지를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팀이 도태가 되고 자동적으로 이 유소년 축구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축구협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이런 건데 왜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하나 우리 유소년 축구가 한국 축구 발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냐 이건 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서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이 축구판, 이 축구의 세태를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프로를 가고 물론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만 하면 되지만은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다뤘어요. 왜 축구하는 애들을 싫어하나, 운동하는 애들을 싫어하나, 그러면서도 뭐 나라에서는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양발 쪼가리 하나 해주는 것도 없고 지방으로 막 시합 다니면서 부모님들 막 초주머니에서 돈 나오고 이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한테 뭐가 생기냐 진학권이라든지 스카우터들이 뭐 부모님들 다이렉트로 만나서 애기 데려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스카우트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A 학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 감독은 B 학교를 얘기해. 자, 올해도 진짜 바빴어요. 저 그 중3 초등학교 6학년 선수들 막 전화 진짜 한 4,500통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다 원하는 학교 못 간 거예요. 원하는 학교에 가신 분들은 가신 대로 걱정이 많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진학을 처음부터 잘하셨어야 됐고, 왜냐면 부모님들도 단면적으로 보면 아는 거야. 아, 이 팀으로 가면 대학도 잘 가고 어디도 잘 가니까 이 팀 부모님 가고 싶지. 근데 이 팀에서 우리 아이를 원하지를 않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돼서 이제 후회하면 늦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똑같습니다. 또 그때서야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 부모님들 수준이 되면 그때는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보인다.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팀이 아니라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가면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해드린 바이고, 쭉 이어서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는 제일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각출해 주시는 회비나 이런 것들 없이는 팀이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가요. 축구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축구부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인원도 많이 없고, 초등부 인원도 그렇게 뭐 운영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해서 계속 이런 거를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형이 외적으로 개인 레슨이나 그룹 레슨,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수익을 내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계속 이제 돌리게 되는, 우리 팀 같은 팀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팀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 갖고 같이 키워야 된다, 같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팀 없습니다. 좀 명문 팀이나 또 중위권 팀 감독을 만나려면 나갈 때 빼고, 나가려고 상담할 때 빼고,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빼고는 축구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팀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부모님들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 부모님들이 그걸 판단을 못하니까. 고등학교 가면 판단해. 근데 초, 중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인성적인 부분, 생각적인 부분, 마인드,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댓글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 그 지도자들이 50%에서 60%는 학부모도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다. 요렇게 하는 댓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도자들은 그거를 이제 봐놓고서도 내 얘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팀에 코치가 감독이 4명이 있어요. 50%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 지도자가 4명 있는데 4명 중에 2명은 저 돈만 밝히는 감독, 돈만 밝히는 코치,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돈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요렇게 이야기도 안 하고 소통도 없이 가는 감독이랑 갈린다 그러면, 팀을 저처럼 이끌면서 가는 지도자 100명 있다 그러면 90명 정도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명문학교나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계시죠. 지원을 했으니까 뒤에서. 그러면서도 지도자가 진학에 대한 정권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 중등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레슨 막 애가 열심히 해서 부모가 막 따라다니면서 애 끌어올리면은 레슨 어디서 받냐고, 레슨 받지 말라고. 쓸데없는 거 배워왔다고. 아니, 레슨 선생들이 못 만들어주고 꼭 축구 실력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나가서, 우리 애들은 그래요. 저한테만 그 레슨 하지만 타 팀에서도 레슨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그 제자들이. 야, 가서 하라고. 일요일 날 놀지 말고 하고 오라고. 요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쓸데없는 축구가 진짜 축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고. 물론 뭐 팀 스케줄이 있고 애들이 40명 50명씩 있는데 애들이 그냥 공원만 차고 오고 여기 1조 몇 번 뛰고 2조 몇 번 뛰고 이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써도 그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도 1, 2군이 나눠서 훈련을 하는 거고, 코칭 스태프가 6, 7명이 있는데 2군 감독, 1군 감독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하잖아요. 스텝이 많잖아요. 제가 그 2군에 있을 때 그때 윤성효 감독, 최만희 감독, 그런 분들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딱 2군 선수들은 이제 딱 전담을 해요. 17명, 18명 이렇게 딱 전담을 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선수들이. 어떨 때는 2군 선수들이라 해도 막 7명, 8명씩 훈련하고 우리 1군 다 올라가고 대표팀 가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회비나 이런 것들은 다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팀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풀리 한다, 뭐 헛다리 한다. 저는요, 헛다리 하다가 돼지게 두드러 맞은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축구 너 혼자 하냐고. 초, 중 때 제가 그 배웠던 축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축구가 프로에 제가 딱 갔더니 축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프로에 가면요, 우리 아들 상위 레벨에 가요. 프로 1부 리그 정도에 딱 가면 지도자들이 먼저 한다는 소리가, 야, 얘네들 축구 다시 가르쳐야 돼. 프로에서도요, 공 한번 차고 지도자 한번 보고 있어요. 자기가 잘했나 못했나, 나 잘했어? 나 잘했어? 이러고 있다고요, 선수들이. 프로에서도.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문가라 그래서 프로 선수라고 그래서 뽑아놨더니 프로에 갔는데도 애가 나 잘했어? 이러고 있다고요. 중학교 하듯이 고등학교 하듯이. 이제 22세 제도 그 바뀐다고 없어진다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7월 달인가 8월 달인데, 그러면 추근형은 어느 정도 이 판이 돌아가는 그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한테 안 와? 근데도 여기 중등부로 안 온다고?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도 맞아 좋아 하시면서 농담이고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눈에 보인다. 그렇다고 뭐 내가 전지전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뻔하잖아요. 이게 세계 축구의 흐름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연맹에서도 협회에서도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많이 알려드릴 텐데, 용병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요. 뭐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미드필드 라인이나 수비 라인 이런 데서도 이제 용병들이 들어오죠. 용병들이 들어오는데 용병들이 그렇게 크게 비싼 선수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뭐 K2 리그 평균 연봉이 용병들이 뭐 1억 5천에서 3억이고, 그리고 뭐 A급들이 뭐 7, 8억 정도고, 무고사나 이런 애들 S급들은 뭐 2부에 있더라도 10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무고사 정도가 아니면은 우리 선수들이 다 해볼 만하다. 걱정하는 댓글을 막 적어주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뭐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장 담그지 말아야죠. 축구 안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전문가를 만들고 강인한 프로 선수를 만들려면은 그들이 오든 누가 오든 싸워야죠.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십시오. 용병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을 자리를 뺏는다. 그렇지만 거기서 살아남고 경쟁하는 선수들은 그들의 좋은 점들과 그리고 한국 축구 발전이 있고,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축구가 재밌어지고 이러면은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유소년 축구가 용병들이 많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다, 뭐 한다. 그것도 이제 한편의 의견이지, 저는 그게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다 열어야 된다. 그게 정확한 거 아니냐? 그게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럼 숨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고 방식들은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팀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 30명을 뽑으면 용병 선수들을 7, 8명을 뽑겠죠. 예, 그전에는 4, 5명만 보유했다 그러면 많은 팀들은 10명까지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GK 선수들도 이제 풀렸죠. GK도 이제 수입이 가능해요. 용병으로 이렇게 딱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해외에 있는 지도자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거스 포획 감독이나 전북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K리그 우승팀 감독님들도 나올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선수들이 또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피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축구가 인기가 많아지고 한국에 있는 프로축구팀, 클럽팀들이 글로벌해지고 경쟁력이 생긴다면은 저는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이랑 일본이나 중국, 이 지역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무대에 이렇게 딱 보면 여기는 아직까지도 축구 변방고 생각을 해요. 유럽에서. 남미나 이런 데서. 아마 우리나라나 일본은 뭐 16강도 들어가고 해외 팀들도 깨고 이랬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피파 랭킹 30위 안으로 들어가서 딱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한국, 일본 빼고는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아시아 팀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 그거는 이제 고등부나 이제 대학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적어주신 내용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고등부 선수들, 뭐 대학 선수들, 우선 지명한 선수들이나 번외 지명한 선수들은 이게 쭉 나오는데, 선수들은 12월, 1월, 내년 2월까지 더 뽑을 겁니다. 지금 이제 리그가 다 남아 있고, 이제 12월이 되면 스토브 리그가 시작이 되거든요. 스카우팅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 더 프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런 일이 부모님들께 만연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뭘 하려고 해요. 부모님들과 같이 하고 해야 됩니다. 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레슨 가야 된다고 그 본훈련을 빠진다든지. 그리고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야
다뤄야 되는데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건 지도자라고 얘기했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레슨 선생 말 듣고 있어. 학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는 레슨 선생 말 듣고 있으면 감독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레슨을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집에서 훈련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중학교, 초등학교는 보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어디 그 센터 가서 레슨 하고 왔어요, 감독님. 잘하셨어요. 노는 것보다 낫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개방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야 된다.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도자들한테 제가 또 하나 바라는 점은, 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틀에 박힌 축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너 이거 아웃사이드 어디서 배웠어? 헛다리 누가 배웠어? 이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알아?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쓸데없는 그런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 5대0씩 지잖아요. 카세미루, 전방에 있는 누구, 비니시우스, 이런 애들 쓸데없는 기술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그 쓸데없는 기술도 우리나라 애들 따라도 못해요. 그런 기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5대0씩 발려서 지는 거다. 그리고 세렝게티 초원에 올라가서 맹수가 달려오면 쏙쏙 피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살아남는데 그런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잡아먹힌다. 그런 잔 기술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템포, 이 템포를 죽인다.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여기 볼이 있어요. 부모님들 볼이 있는데 얘가 이 동일선상에 있다가 자꾸 일로 뛰는데 업사이 한 번, 그리고 전방으로 딱 압박을 해요. 압박은 얘가 좀 깊숙이 있어요. 근데 공을 잡으면 내려서 받으려고 하는 게 자꾸 일로 뛰어. 또 업사이야. 그럼 지도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데리고 나와서, 야!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자꾸 업사이를 걸려가지고 우리 팀이 지금 템포가 다 끊기고 공격도 안 되고 우리 팀은 지금 네가 문제다. 요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빠져다니면 업사이 잡고는 잘했다 그래요. 축구를 보는 시선들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해설할 때도 막 빠져들어간 선수가 있어요. 주민규. 뒤로 막 빠져들어가는데 옵사이드를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옆에서 뭐 기자들이 뭐 축구인들이 얘기하는 게, 왜 자꾸 빠져나가서 옵사이드에 자꾸 걸려가지고 팀 분위기를 깨냐.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격을 왜 이렇게 템포를 늦추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저렇게 빠져다니니까 저 친구는 찬스를 잡는 거라고. 득점왕 2번 해버렸어요. K리그에서. 득점 랭킹 5위 안에 6년 동안 들어가 있고. 깨달은 거죠,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그 기술적인 거를 어디 축구 클럽 레슨 가서 뭘 배워왔다 그러면은 막 싫어합니다, 막 지도자들이 막 가서 하지 말라 그러고 거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거긴 우리 팀의 적이고 그런 거는 지도자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자꾸 보내야죠. 유명한 지도자가 있으면 보내야죠. 보내서 상담 한번 받고 오세요. 레슨 한번 받고 오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애를 성장시켜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축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때는 진짜 무섭게 배우고요. 경기할 때나 이럴 때는 좀 더 선수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프로나 K3나 이 정도에 가면 다 선수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 자기 기량이 나오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는 선수를 누가 데려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요렇게 프로팀이 많이 생기는데 부모님들이 그 진로를 결정을 하실 때 우리 아들이 기초가 안 돼 있고 기본기가 안 돼 있고 팀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기랑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기랑 그리고 후인들이 얘기하는 기본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리듬. 어느 경기든 어느 그 팀 분위기든 어느 훈련장이든 그 훈련장에 대한 경기장에 대한 리듬이 있다고. 선수들만 아는 지도자가 어떤 성향인지 리듬이 있다고. 그거를 타는 애들이 이긴다. 그게 기본기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 부모님들 지나가잖아요. 부모님들 오셨어요? 요렇게 인사하는 지도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그 김희태 축구센터 있잖아요. 그 김희태 감독님이 그 나이가 이제 거의 팔순이신데 아직도 부모님들 만나면 30대의 부모님, 40대의 부모님 만나면 아직도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보셨어요? 요런 게 지도자 아니에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 팀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잔기술. 물론 그 부연 설명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것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못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바뀌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도 다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내가 최고야 뭐 이랬다고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우리도 생각을 할 때가 됐습니다. 막 저 지도자 사고 쳤다. 부모님들은 그것만 알아보러 다녀. 저 팀은 불안하다. 저 팀은 안 될 것이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저런 게 중요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을 맡을 선생님이 과연 우리 아들을 맡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거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평가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교육 사업이니까.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그 팀만 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거는 그냥 잘하는 거잖아요. 얘가 실력이 만약에 D예요. D에서 C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예요. 우리 아들이 C만 되면 B가 된다는 거니까. B 정도의 레벨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A로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이 높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B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야 뭘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애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께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저는 감독님이 겸손하셔서 여기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가가기가 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방송도 막 춤추면서 막 리듬 타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지도도 막 목소리도 개성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별 말이 없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좀 굉장히 놀라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산다. 뭐 훈련은 우리 지도자들이 다 잘 가르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서 레슨을 하고 아이가 배우고 이런 거를 여기서 이거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구 안 한다 하는데, 아이들이 그 쓸데없는 동작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럴 때는 거기 패스 줬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왜 끌었어? 영상 보여주면서. 뭐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안 끌어요. 거기서 또 끌어. 거기서 또 끌어. 자꾸 세워놔, 공을. 그러면은 얘가 세워놨을 때, 자, 여기다 빠졌어요. 자, 요 상황이에요. 공격수야. 예, 요 상황. 이렇게 딱 있어요. 자, 이거는 빨리 도전해서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역습 상황이니까. 근데 공을 여기 세워놔요. 예, 탁 잡아놓고 기다려. 그럼 다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은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제. 왜? 템포가 빠지니까. 고, 사이드에 빠져. 예. 수비수 이렇게 패스가 툭 투입돼. 붙어요. 그냥 논섭으로 치고 뛰어버려서 열리면 되는데, 자, 막 달려오는데 이걸 또 잡아놔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쌓여요. 그게 스트레스거든. 그러면은 요런 오픈 훈련을 하든지, 그러면 또 바뀌거든요. 갇히고 다녀라. 세워놓지 마라. 어떤 지도자는 세워놔 등전하라 이런 지도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선수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럴 때는요, 브라질 선수들이요, 우리나라를 진짜 털 때, 영혼까지 탈탈 털 때 오른쪽에서 공을 막 끄는 거예요. 카세미로가 패스를 딱 했는데, 자, 여기 반대편에 선수가 요 2명인데 여기 3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서 공을 잡고 끌어버리더라고. 끌어버리는데 브라질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움직임을 가하더라고요. 자,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여기서 기다리더라고요. 돌파하게끔 다 올라가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해봐라. 그럼 우리 들어갔는데 이게 넘어왔어요. 수비수들이 가까스로 걷어내서 코너킥이 됐는데, 축구를 이해하는 것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했어봐요. 저 무슨 X새끼가 저거 쓸데없는 거 레슨하에서 배워와갖고 때문에 안 되고 이런다고요. 환장하는 겁니다. 그냥 볼 좀 끌고 다니면 어때서요? 우리 애들 막 드리블 막 하면 컨셉이 있어요. 경기는 경기답게 하는데 애들이 못 만들 때는 그냥 큰 애들 사이에서 치고도 다녀보고 그래야 뭐 발전이 있는 거지. 뭐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프로 왔더니만 자, 개인기가 있고 리듬 타는 애들만 살아남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었습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축구를 그렇게 배워서 너무 아쉬웠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제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드러 맞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기술 배우고 축구 전문가가 되셔서 지도자까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아이들이 좀 자유로워야죠. 경기에 뛰면 맞춰가는 플레이가 아니라 자기가 창의력을 가지고 맞춰내는 거랑 맞추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걸 자꾸 가르쳐요. 축구 해봤자 수비 앞에 있으면 몸 생각 들어요? 뭐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야. 나 같은 선수들도 그랬는데 막 뒤에서 막 애들이 유니폼 붙잡고 들으면 유니폼 2벌씩 찢어지고 이거를 막 주먹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땐 축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만들지 말자고요. 맨날 부모님들한테 나는 나 같은 선수를 만들기 싫었다. 근데 나같이 축구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뭐가 좋아서 애들 앞에서 춤추고 있겠습니까? 감독이란 사람이. 에? 다 배워와가지고 셔플 댄스 다 배워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좋으니까요. 그게 선생님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좋은 게 있고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면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그 감정 상하는 게 있으면 참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지도자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저도 맨날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있고 싶어요. 그냥 밖에 나가 소리나 지르면서. 그럼 난 편하죠.
아니란 얘기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댓글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언제 호주머니를 털어요? 이거 호주머니 털 수도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구나. 진짜로 지금도. 근데 이거는 추근영이 이거를 그냥 넘겨서 가기에는 이거는 안 된다. 우리 방송이 그런 것까지도 알려드려야지 진짜 추근영이지. 명과 암을 다 밝혀서 우리는 이야기해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는 부모님들 뵙고 이러면 먼저 인사하자고요. 우리 신사의 나라가 애들 지도할 때, 야, 영국은 모자도 이렇게 탁 쓰고 깔끔하게 하고 옷만 깔끔하게 입고 뭐 이런다고 그게 깔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 깔끔해야죠. 지도자라면 옷차림새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뭐 워낙 이렇게 꾸미질 않고 사는 사람이라 머리도 맨날 6,000원짜리 가서 자르거든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살면서 저는 뭐 이렇게 막 꾸미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옷도 누가 사주면 입고 안 사주면 안 입고 그러면서도 해설도 이연도 하고 그때 이제 양복 입고 다녔는데 내 인생에서 양복 입을 일이 꼭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저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 스포츠 문화예술 대상이라는 그런 시상식이 있어요. 연말에 하는데 뭐 스포츠인들, 연예인들 그 각계각층의 예술 스포츠 문화재단이라고 그러는데 뭐 작년에는 뭐 야구 선수 유희관 선수나 체조 선수 뭐 신수지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자리에 초대를 받아갖고 12월 12일 날 제가 거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전 뭐 한 게 없는데 추근영 TV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알려졌구나. 다시 양복 입을 일이 생겨가지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학부모님들과 그 윤화평 축구클럽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덕분에 제가 그런 큰 자리에 나아가서 시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제 자신보다는 우리 추근영 TV 그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 같은 사람들이 잘 돼서 우리 아이들의 어려울 때 희망이 돼주고 등불 역할을 해주고 부모님들 이제 하지 말까 할까 고민하실 때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축구인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는 대한축구협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중간의 역할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팀을 운영할 것이고 방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소회를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유소년 지도자 때문에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발전이 없다, 우리 한국 축구가 발전이 없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이 세계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축구협회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이는 피 터지게 저희는 경쟁하잖아요. 선수 하나 받으려고 막 남을 음해해야 되고 남을 깎아내려야 되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한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축구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 이거 할 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축구 선수를 키울 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더 고통에 빠지십니다. 정말 사랑과 정열을 막 바쳐서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하는 게 부업으로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겠어요. 이것도 직업인데요. 사업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은 그런 거는 알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서 더 자율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게 맞다고 느껴집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잘해야 되고 지도자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부모님도 지도자를 믿고 가야 된다.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이렇게 같이 이끌고 가야 된다. 고등학교 가면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등학교 감독들은 옛날 그런 체제를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죠? 자, 이것으로 23화 방송 우리 아이가 잘 될 수가 없다. 나 때문에 윤하평 선생님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방송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구독자 멤버십 아니면 못 봐요.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